문제 1번.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분사 시기, 분사 간격이 다르다. 2번 각 피스톤의 중량차가 크다. 3번 각 실린더의 분사 압력과 분사량이 다르다. 4번 윤활 펌프의 유압이 높다. 정답은 4번.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활 펌프의 유압이 높다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진동은 주로 각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불균형이나 분사 시기 및 양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1번, 2번, 3번 보기 모두 이러한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면에 윤활 펌프의 유압은 기관 전체를 부드럽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높이는 것 자체가 진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적당한 것은? 1번 디퓨저, 2번 과급 장치, 3번 히트레인지, 4번 발전기. 정답은 3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한 부품은 히트레인지입니다. 히트레인지는 디젤 엔진이 추운 날씨에서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진 내부를 미리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연료 분사 후 즉시 연소가 가능해지며 시동 성능이 향상됩니다. 반면에 디퓨저는 주로 연료 분사를 돕는 기능이 있어 직접적으로 시동을 돕지는 않습니다. 과급장치는 엔진 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시동 도움에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 부품으로 디젤 기관의 작동과 별개인 측면이 많아 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3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많은 것은? 1번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이 약할 때, 2번 클러치가 과대 마모되었을 때, 3번 연료계통에 공기가 차 있을 때, 4번 내냉각수를 경수로 사용할 때. 정답은 3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되는 원인 중 정답은 3번 연료계통에 공기가 차 있을 때입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을 통해 연료를 자발적으로 타게 만드는데 만약 연료계통에 공기가 섞여 있으면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틀린 이유로 디젤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을 통해 스스로 연소를 일으키므로 스파크 플러그의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클러치는 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주로 변속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4번 옵션도 틀린 이유로 냉각수를 경수로 사용하는 것은 엔진의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시동이 잘 안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 4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행정 시 밸브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1번 배기 밸브만 닫힌다. 2번 흡입과 배기 밸브 모두 닫힌다. 3번 흡입 밸브만 닫힌다. 4번 흡입과 배기 밸브 모두 열린다. 정답은 2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행정 시에는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어야 공기가 기통 안에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밸브들이 모두 닫히면 기통 내부의 공기를 압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소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며 다른 보기들은 각각 흡입 밸브나 배기 밸브 중 하나만 닫혀 있어 압축 작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디젤 엔진은 연소실에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하는가? 1번 가솔린 엔진과 같은 연료 공급 펌프로 공급한다. 2번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3번 기화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4번 액체 상태로 공급한다. 정답은 2번.
디젤 엔진은 연료를 압축 후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정답인 2번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는 디젤 엔진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즐을 통해 고압으로 분사된 연료는 연소 실내에서 즉시 증발하여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1번과 3번은 가솔린 엔진의 작동 방식을 따르므로 디젤 엔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공급 펌프를 통해 연료를 기화기에 공급하고 이 기화기에서 연료가 증발한 후에야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4번은 액체 상태로만 공급한다는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도 연료는 분사 직후 즉시 증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6번. 작업 현장에서 드럼통으로 연료를 운반했을 경우 올바른 주유 방법은? 1번 불순물을 침전시킨 후 침전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입한다. 2번 불순물을 침전시켜서 모두 주입한다. 3번 연료가 도착하면 즉시 주입한다. 4번 수분이 있는가를 확인 후 즉시 주입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드럼통을 통해 운반된 연료에는 불순물이나 수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순물을 침전시킨 후 침전물과 분리된 깨끗한 연료만 주입해야 합니다. 만약 침전되지 않은 불순물이 함께 주입되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번은 틀린 이유, 모든 연료를 무차별로 주입하면 불순물과 함께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장기적으로 엔진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번과 4번도 문제점이 있는데 즉시 주입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아 연료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분만 확인하고 주입하면 그 외에도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7번. 방열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에어클리너가 고장났기 때문. 2번 팬벨트의 장력이 세기 때문. 3번 정온기가 폐쇄된 상태로 고장났기 때문. 4번 온도계에 고장났기 때문.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정온기가 폐쇄된 상태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정온기는 방열기를 통해 열을 제대로 빼내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정온기가 고장으로 인해 닫혀 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고 기관은 과열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에어클리너와 팬벨트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방열기 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고장으로 인해 물이 가득 찬 방열기가 기관 과열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4번 옵션은 온도계가 고장났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어 실제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온기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문제 8번.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1번 고부하 작업. 2번 장기간 작업. 3번 윤활유 수준 점검. 4번 냉각수의 양 점검.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냉각수의 양 점검입니다. 엔진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해 엔진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1번 고부하 작업, 2번 장기간 작업은 엔진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엔진 온도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냉각수의 양과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3번 윤활유 수준 점검은 중요한 유지보수 항목이지만 엔진 온도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먼저 냉각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문제 9번. 점도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1번 적다.
2번 크다. 3번 온도와 점도 관계는 무관하다. 4번 불변이다. 정답은 1번. 점도지수가 큰 오일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 때 점도 변화량이 적습니다. 이는 점도지수라는 값이 특정 온도 범위에서 점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지수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변해도 점도 변화량은 크지 않아 1번이 맞습니다. 2번, 3번, 4번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입니다. 점도지수가 큰 오일의 경우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크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또한 점도와 온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무관하다 또는 불변이다라는 설명 역시 맞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오일여과기의 역할은? 1번 오일의 순환작용, 2번 오일의 압송, 3번 오일 세정작용, 4번 연료와 오일 정유작용. 정답은 3번. 오일여과기의 주요 역할은 엔진 오일을 걸러내어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 부품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엔진 작동 효율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정답인 3번 오일 세정작용은 오일여과기의 주요 기능을 잘 설명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오일이 순환하는 역할이나 압력을 가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는 오일 필터가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엔진 내 다른 구성 요소의 역할입니다. 4번 연료와 오일 정유작용은 연료나 오일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오일여과기의 물리적 필터링 기능과는 다릅니다. 문제 11번. 건식 공기여과기 세척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압축증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2번 압축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3번 압축증기로 밖에서 안으로 불어낸다. 4번 압축공기로 밖에서 안으로 불어낸다. 정답은 2번. 건식 공기여과기는 압축 공기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세척할 때 올바른 방법은 압축 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과기 내부의 먼지나 잔여물을 외부로 제거할 수 있어 청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압축증기를 사용하거나 방향을 바꾸면 여과기 내부에 더 많은 습기를 가두거나 먼지를 다시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그리고 4번은 올바른 세척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12번. 기동 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1번 기동 전동기의 저항 조절기이다. 2번 기동 전동기의 전류 조절기이다. 3번 기동 전동기의 전압 조절기이다. 4번 기동 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이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기동 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이다입니다. 마그넷 스위치는 전동기가 정상 회전 속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는 전자가 아닌 직접적인 자기력을 사용하여 작동하므로 전자석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기동 전동기의 저항 조절, 전류 조절 또는 전압 조절과 관련된 장치를 묘사하지만 마그넷 스위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3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1번 로터 코일, 2번 스테이터 코일, 3번 전기자 코일, 4번 레귤레이터. 정답은 2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스테이터 코일입니다. 스테이터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코일을 말하는데 이곳에서는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하는 자기장을 받아 교류 전기를 생성합니다.
반면 로터 코일은 회전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직접적인 전기 발생 역할은 하지 않고 스테이터를 통해 생성된 전기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전기자 코일이나 레귤레이터는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전류 발생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 14번. 6기통 디젤 기관에서 병렬로 연결된 예열 플러그가 있다. 3번 기통의 예열 플러그가 단락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1번, 전체가 작동이 안 된다. 2번, 3번 옆에 있는 2번과 4번도 작동이 안 된다. 3번, 축전지 용량의 배가 방전된다. 4번,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 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 된다 입니다. 예열 플러그의 주요 역할은 기통 내부를 미리 가열하여 디젤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3번 기통의 예열 플러그가 단락되면 그 기통만 제대로 가열되지 못해 이 기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통들의 예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3번 기통 외의 다른 기통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전체 또는 일부 기통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예열 플러그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개가 고장나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거나 인접한 기통들이 함께 작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3번 옵션은 축전지 용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예열 플러그 단락으로 인해 배터리 방전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 15번. 전자제어 디젤 분사장치에서 연료를 제어하기 위해 센서로부터 각종 정보를 입력받아 전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1번 자기진단, 2번 제어 유닛, 3번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 4번 컨트롤 로드 액추에이터.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제어 유닛입니다. ECU는 디젤 엔진의 여러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받아들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료 분사량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한 기능은 바로 ECU가 담당합니다. 1번 자기진단은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통보하는 역할이며 직접적인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3번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와 4번 컨트롤 로드 액추에이터는 ECU가 결정한 분사량과 타이밍을 실제로 조절하기 위한 기구적 장치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변환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문제 16번. 12V 축전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1번 약 4V의 셀이 3개로 되어 있다. 2번 약 3V의 셀이 4개로 되어 있다. 3번 약 6V의 셀이 2개로 되어 있다. 4번 약 2V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정답은 4번. 12V 축전지의 경우 각 셀이 약 2V의 전압을 내므로 총 6개의 셀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체 전압이 12V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 2V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 셀의 전압과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추정하여 전체 전압이 12V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 4V의 셀을 사용하면 3개만으로는 12V에 미치지 못하고 약 6V의 셀은 너무 높아서 적절한 개수로 12V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문제 17번. 장비에 장착된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축전지에 접지 케이블을 떼는 이유로 맞는 것은? 1번 기동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2번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 3번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4번 조정기의 접점을 보호하기 위해.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입니다.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접지 케이블을 떼는 이유는
만약 충전 과정에서 과전류가 발생하면 발전기 내부에 있는 다이오드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급속 충전 시 과도한 전압과 전류로 인해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기동 전동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전동기는 주로 엔진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며 급속 충전 과정에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설명일 수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이오드 보호입니다. 과충전 방지는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조정기 접점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충전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을 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18번. 굴삭기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2번, 파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3번, 트랙의 주행을 원활히 한다. 4번, 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프론트 아이들러는 굴삭기의 트랙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품은 주행 중 트랙의 진로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2번,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프론트 아이들러의 실제 기능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파손 방지나 원활한 주행을 돕는 것은 그 결과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하는 것도 프론트 아이들러가 하는 일이 아니며 이는 일반적으로 모터나 클러치와 같은 다른 부품들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주요 기능은 트랙의 방향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것입니다. 문제 19번. 굴삭기 트랙의 장력 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하부 롤러의 조정 방식으로 한다. 2번, 트랙 조정용 심을 끼워서 한다. 3번, 트랙 조정용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4번, 캐리어 롤러의 조정 방식으로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굴삭기 트랙의 장력 조절을 위해서는 트랙 조정용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으로 실린더 내부의 부품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트랙의 긴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하부 롤러나 캐리어 롤러의 조정 방식을 언급했지만 이런 방식들은 주로 트랙의 접촉면이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직접적인 장력 조절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번은 트랙 조정용 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주로 기계 부품 간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마모 보완에 쓰이는 방식으로 굴삭기 트랙 장력 조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지게차의 화물 운반 작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댐퍼를 뒤로 3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2번,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3번, 바이브레이터를 뒤로 8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4번, 샤퍼를 뒤로 6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마스트를 뒤로 약 4도 경사시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지게차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1번과 3번, 4번은 잘못된 이유로 댐퍼, 바이브레이터, 샤퍼는 지게차에서 주로 진동 제어나 작업 부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화물 운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경사지게 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트는 지게차의 주요 구조 중 하나로 컨테이너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마스트를 적절히 조정하면 화물 운반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 21번.
지게차의 작업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사이드 시프트, 2번 로테이팅 클램프, 3번 힌지드 버킷, 4번 브레이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브레이커입니다.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주로 화물을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사이드 시프트, 로테이팅 클램프, 힌지드 버킷 모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브레이커는 건물 파괴나 고철 분해 등 파괴 작업용으로 설계된 장비로 지게차의 주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게차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치가 브레이커입니다. 문제 22번. 트랙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1번 스윙기어, 2번 핀, 3번 슈판, 4번 링크. 정답은 1번. 트랙의 주요 구성품은 핀, 슈판, 링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스윙기어는 트랙의 구조나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 스윙기어입니다. 핀과 슈판은 서로 맞물려 움직이면서 트랙을 지지하고 회전시키며 링크는 이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트랙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필수적입니다. 문제 23번. 타이어식 로우더가 무한 궤도식 로우더에 비해 좋은 점은? 1번 견인력, 2번 습지에서의 작업성, 3번 기동성, 4번 좁은 공간에서의 선회성. 정답은 3번. 타이어식 로우더가 무한 궤도식 로우더에 비해 좋은 점은 기동성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타이어식 로우더는 앞뒤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회전 반경이 작아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견인력이나 습지에서의 작업성에서는 무한 궤도식 로우더가 더 우수하며 선회성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타이어식 로우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문제 24번.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1번 기어에서 소리가 나고 기어가 상한다. 2번 변속 레버가 마모된다. 3번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된다. 4번 변속이 원활하다. 정답은 1번.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기어끼리 충돌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기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속 중 클러치를 떨어뜨려 엔진과 변속기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를 바꾸면 회전하는 기어끼리 갑작스럽게 맞물리는 충격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기어의 치수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번은 변속 레버 자체는 마모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변속 동작은 변속기 내부 부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3번의 클러치 디스크 마멸은 기어 변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주로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잘못된 변속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변속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문제 25번.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1번 점검 및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 2번 작동이 확실하고 잘 되어야 한다. 3번 마찰력이 남아야 한다. 4번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마찰력이 남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제동장치의 주요 역할은 차량이나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마찰력을 방지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작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마찰력이 지나치게 남아있다면 제동장치의 부품 수명은 단축되고 소모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이나 기계의 운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제동장치의 중요한 조건으로 점검 및 조정이 용이해야 하고 작동이 확실하며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제동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문제 26번. 다음 설명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최근의 부동액은 사계절 모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번, 엔진 오일 교환 시 여과기도 같이 교환한다. 3번, 장비 운전, 작업 시 기관 회전수를 낮추어 운전한다. 4번, 장비의 그리스 주입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 해설, 정답인 3번은 올바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를 운전할 때 기관 회전수를 낮추면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고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에는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최적의 회전수로 운전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 중 1번은 최근의 부동액이 다양한 기온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선되어 있어 올바르며 2번은 엔진 오일 교환 시 여과기도 함께 교환하여 더 깨끗한 오일을 공급해야 하므로도 맞습니다. 또한 4번은 장비의 그리스 주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부품 간 마모를 최소화하고 장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문제 27번.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건설기계가 멸실되었을 때. 2번, 정비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된 때. 3번,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4번,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 정답은 2번. 해설, 정답은 2번 정비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해체된 때입니다. 건설기계가 정비나 개조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계의 소멸이나 폐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말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1번과 3번은 건설기계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을 의미하며 4번은 등록 정보와 실제 기계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모두 등록 말소의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2번만이 등록 말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28번. 건설기계의 높이를 정의한 것이다.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지면에서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높이. 2번, 지면에서부터 적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3번, 오 뒷바퀴의 윗부분에서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높이. 4번, 앞 차축의 중심에서 가장 윗부분까지의 높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건설기계의 높이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면에서 기계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이는 건물이나 다리를 통과하거나 주차 공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실제적인 활용도가 높습니다. 2번은 적재 가능한 최고 높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라 다르며 전체 기계의 높이와는 다릅니다. 3번과 4번은 특정 부위에서부터 측정한 높이로 전체적인 높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높이는 지면에서 가장 윗부분까지의 수직 거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29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2번,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 3번, 면허가 취소된 때. 4번,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조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에는 면허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
분실 후 재교부 받은 뒤 원본을 찾았다면 새로운 면허증이 유효하고 원래의 면허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반납해야 합니다. 3번.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조종사가 다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게 되어 면허 자체가 소멸하므로 반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인해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황 외에는 모두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30번.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가 진행신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은? 1번. 좌우를 살피며 계속 보행 중인 보행자와 진행하는 교통의 흐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2번. 진행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 좌우의 진행 차량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3번.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면 된다. 4번. 신호와 동시에 서행하면 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 상황에 유의하면서 차량과 보행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충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번은 틀린 이유. 진행 신호가 뜬다고 해서 주변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번과 4번도 틀린 이유.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거나 서행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동일한 행동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1번과 같이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문제 31번. 다음 신호 중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1번. 경찰관의 수신호. 2번. 안전표지의 지시. 3번. 신호기의 신호. 4번. 운전자의 수신호.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경찰관의 수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교통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지시를 의미합니다.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 사용되므로 다른 모든 신호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2번 안전표지의 지시, 3번 신호기의 신호, 그리고 4번 운전자의 수신호는 각각 일정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제어하는 경우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특히 교통정체나 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를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이 안전과 법적 의무에 부합합니다. 문제 32번. 1년간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가? 1번 271, 2번 201, 3번 121, 4번 190.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121점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누산 점수 기준이 1년 동안 쌓이는 벌점의 합계가 121점 이상일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271점이나 201점은 너무 높아서 실제로는 면허 취소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반드시 121분이어야 합니다. 문제 33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번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인 사람. 2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8 이상인 사람. 3번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4번 적색, 황색, 녹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한 사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하고 도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각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눈만 사용할 경우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3차원 공간 인식 능력과 빠른 반응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전 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양쪽 눈의 시력을 요구하며 주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4번도 생맹이 아닌 이상 적색, 황색, 녹색을 구분할 수 있어 운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 눈만 보이는 상황은 안전한 운전 수행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제34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1번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 2번 오국군이나 국제연합군 긴급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 3번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는 승용자동차. 4번 경찰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2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실제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들입니다. 국군이나 국제연합군의 긴급차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있는 승용자동차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의 긴급자동차 역시 범죄 예방과 사고 현장 대응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은 실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우편물 운송차는 그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제35번.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하는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실린더에서 유압오일 탱크 사이. 2번 유압오일 탱크에서 유압펌프 사이. 3번 유압오일 탱크에서 직접 점검. 4번 유압펌프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 정답은 4번. 유압 회로의 압력을 점검할 때 가장 적절한 위치는 유압펌프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유압펌프가 생성한 압력이 아직 사용 전이므로 회로 전체의 압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린더나 유압오일 탱크 사이에서는 압력이 이미 감소하거나 변화되어 있어 실제 펌프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유압 회로의 초기 압력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과 3번은 압력이 이미 사용되어 감소한 상태에서 점검하므로 실제 펌프 압력을 알기 어렵습니다. 2번은 유압오일 탱크와 펌프 사이에서는 아직 압력이 생성되기 전이라 측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문 제36번. 유압 회로 내에서 서지압이란? 1번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소값. 2번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의 최대값. 3번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 4번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의 최소값. 정답은 3번. 서지압은 유체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압력으로 정답인 3번이 맞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펌프 작동이나 밸브의 갑작스러운 닫힘 등에 의해 유체가 급격히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1번과 2번은 과도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하거나 서지압이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압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지압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이상 압력을 의미합니다. 4번은 서지압이 최소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서지압은 유체 움직임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압력으로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문 제37번. 기어식 유압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일량의 과다. 2번 펌프의 베어링 마모. 3번 흡입 라인의 막힘. 4번 오일의 과부족.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오일량의 과다입니다.
기어식 유압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베어링 마모, 흡입 라인의 막힘, 그리고 오일의 부족이나 과도한 양 때문인데 이들 모두는 펌프 작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조인량의 과다는 일반적으로 소음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량보다 많은 오일은 열 생성을 억제하고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펌프 작동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문 제38번. 유압 조정 밸브에서 조정 스프링의 장력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1번 채터링 현상이 생긴다. 2번 우플래터 현상이 생긴다. 3번 유압이 낮아진다. 4번 유압이 높아진다. 정답은 4번. 유압 조정 밸브에서 조정 스프링의 장력이 강할 때 유압은 높아집니다. 12, 3, 4. 문 제39번. 유압장치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최고 압력을 제한하며 회로를 보호해주는 밸브는? 1번 제어 밸브, 2번 로터리 밸브, 3번 릴리프 밸브, 4번 책 밸브. 정답은 3번. 릴리프 밸브가 정답입니다. 유압 시스템에서 릴리프 밸브의 주요 역할은 압력이 특정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필요시 과도한 압력을 방출하여 장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언급된 잡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최고 압력을 제한하고 회로를 보호라는 기능은 릴리프 밸브가 담당합니다. 제어 밸브, 로터리 밸브, 책 밸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이나 양을 조절하며 로터리 밸브는 회전하면서 유체의 흐름을 관리하고 책 밸브는 주로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는 문제에서 요구한 릴리프 밸브의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문 제40번. 유압을 1로 바꾸는 장치는? 1번 유압 펌프, 2번 유압 디퓨저, 3번 유압 어큐뮬레이터, 4번 유압 액추에이터. 정답은 4번. 유압 액추에이터가 맞습니다. 유압 액추에이터는 압력을 에너지로 바꿔 기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유압 펌프는 유체의 압력을 높여 유속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유압 디퓨저와 유압 어큐뮬레이터도 각각 압력 분산과 에너지 저장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장치들은 직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없습니다. 문 제41번. 유압 작동유에 수분이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작동유의 윤활성을 저하시킨다. 2번 작동유의 방청성을 저하시킨다. 3번 작동유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 4번 작동유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작동유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입니다. 유압 작동유에 수분이 들어오면 윤활성과 방청성이 떨어지고 산화와 열화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수분은 작동유의 내마모성을 오히려 저하시킵니다. 즉, 수분은 작동유를 덜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모두 맞습니다. 윤활성과 방청성이 떨어지면 기계 부품 간 마찰이 증가하고 부식 위험이 커집니다. 4번도 올바르며 수분은 작동유의 산화 과정을 가속시켜 작동유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따라서 유압 작동유에 수분이 들어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문 제43번.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유압 발생장치, 2번 유압 축적장치, 3번 유압 제어장치, 4번 유압 구동장치. 정답은 2번.
유압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는 유체를 압축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입니다. 이 중에서 유압 발생 장치는 유체 압력을 발생시키고 유압 제어 장치는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며 유압 구동 장치는 이러한 압력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압 축적 장치는 일반적으로 유압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며 특별한 상황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인 유압 축적 장치입니다. 문제 45번. 유압 모터의 속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번 오일의 압력, 2번 오일의 점도, 3번 오일의 흐름량, 4번 오일의 온도. 정답은 3번. 유압 모터의 속도는 주로 오일의 흐름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체가 유압 모터 내부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가 모터의 회전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일의 압력이나 점도, 온도는 모터 작동 효율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속도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압 모터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조절하려면 오일의 흐름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46번. 다음 중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유압 작동유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점도지수 향상제, 2번 산화방지제, 3번 소포제, 4번 유동점 향상제. 정답은 4번. 유동점 향상제는 유압 작동유의 성질을 개선하는 첨가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점도지수 향상제, 산화방지제, 소포제는 각각 유체의 점도 변화를 안정시키고 산화방지를 돕거나 기포 생성을 억제하여 작동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동점 향상제는 유체가 동결되는 온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건설기계의 유압 시스템에서 직접적인 성능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7번. 보통 종이나 목재 등의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기구는? 1번 분말 소화기, 2번 포말 소화기, 3번 모래, 4번 물. 정답은 2번. 포말 소화기는 종이나 목재 같은 A류 화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포말은 연기와 산소 사이를 차단하여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동시에 물의 열 전달 능력을 높여 화염을 빠르게 진압합니다. 이는 종이나 목재 같은 가연성 물질에 이상적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여러 유형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지만 특히 A류 화재에서는 포말보다 효과가 덜 좋습니다. 모래는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종이나 목재 같은 가벼운 물질에 사용하기 어렵고 물은 열 전달만 강조해 재해 확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 48번.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번 기관, 2번 오벨트, 풀리, 3번 동력 전달 장치, 4번 레크. 정답은 2번. 벨트와 풀리는 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장치들이 회전하면서 물체나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감아서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벨트와 풀리의 회전 부분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므로 작업 중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손이나 옷로 다시 작성하면 벨트와 풀리는 회전하면서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감아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기관이나 동력 전달 장치도 위험하지만 벨트와 풀리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레크 역시 특정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벨트와 풀리만큼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 49번.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복장을 선정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착용자의 취미, 기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스타일을 선정한다. 2번 화기 사용 장소에서는 방염성,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번 상의의 끝이나 바지자락 등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한다. 4번 작업복은 몸에 맞고 동작이 편하도록 제작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D1번입니다. 안전 작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취미나 기호보다는 실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번과 3번 옵션은 화기 사용 시 방염성 재질이나 기계에 끼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등의 안전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도 작업자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1번은 개인의 취미나 기호를 고려해 스타일을 선택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에 비해 안전한 작업복 선정과 거리가 먼 항목입니다. 문제 50번. 다음 중 주차 시 확인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동 스위치에 키를 돈내 놓는다. 2번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번 평탄한 장소에 주차시킨다. 4번 전, 후진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한다. 정답은 1번. 주차할 때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동 스위치를 논 상태로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동 스위치는 오프 또는 락 뒤치에 있어야 차량의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 있고 차량이 움직일 위험이 없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평탄한 장소에서 중립 상태로 놓는 것은 모두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1번만 틀린 내용입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일반 드라이버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1번 드라이버에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번 정을 대신할 때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3번 자루가 쪼개졌거나 또한 허술한 드라이버는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드라이버의 끝을 항상 양호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B번 정을 대신할 때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가 잘못된 이유는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이거나 빼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이고 정은 평평한 표면에 힘을 가하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정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잘못된 방법이며 이는 작업 중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드린 1번,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안전수칙으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도구가 손상될 위험이 있고 자루가 허술하거나 쪼개진 상태의 드라이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드라이버 끝부분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 나사와 잘 맞물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점입니다. 문제 52번. 보호안경을 사용하는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2번 중량물이 떨어질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3번 비산되는 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4번 유해 약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답은 2번. 보호안경은 주로 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유해한 광선, 비산되는 칩, 그리고 유해 약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안경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기에서 언급된 중량물이 떨어질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호안경의 역할과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헬멧이나 안전유리 같은 다른 장비들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53번. 건설기계의 점검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엔진 등 중량물을 탈착 시에는 반드시 밑에서 잡아준다.
2번 엔진을 가동 시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3번 유압계통을 점검 시에는 작동유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4번 엔진 냉각계통을 점검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냉각수가 식은 다음에 점검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엔진이나 중량물을 탈착할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은 건설기계 작업 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량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장비와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직접 밑에서 잡아주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는 건설기계 작업 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을 가동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화재 위험에 대비한 조치이고 유압계통이나 냉각계통을 점검할 때는 각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수적이지만 1번 보기와 같이 직접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54번. 수공구 사용상의 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잘못된 공구 선택, 2번 사용법의 미숙지, 3번 공구의 점검 소홀, 4번 연마된 공구 사용.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연마된 공구 사용입니다. 잘못 선택한 공구, 미숙지된 사용법, 그리고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의 작업은 모두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연마된 공구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오히려 안전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연마된 공구 사용이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문제 56번.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안전 측면에서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일시 작업을 멈춘다. 2번 원동기를 정지시킨다. 3번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4번 작업장치를 올리고 버팀목을 받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작업장치를 올리고 버팀목을 받친다입니다. 이 조치가 가장 거리가 먼 이유는 다른 선택지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계의 원동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또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작업장치를 올리고 버팀목을 받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로 운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 바로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문제 57번.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이다. 2번 공기보다 가벼워 가스 누출 시 위로 올라간다. 3번 공기보다 무거워 소량 누출 시 밑으로 가라앉는다. 4번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 범위에 이르면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한다. 정답은 3번. LNG, 즉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누출될 때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장은 LNG의 실제 성질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이 LNG가 도시 가정집의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2번은 LNG가 누출되었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4번은 LNG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면 불꽃이나 전기 등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58번. 건설기계로 작업 중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고 있을 경우 긴급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즉시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한다. 2번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장비를 빼내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3번 가스가 다량 누출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4번 가스배관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기계 작동을 멈춘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맞지 않는 긴급 조치 사항입니다.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해당 장비를 이동시키려고 하면 가스 누출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불꽃이나 전기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누출된 가스가 안전하게 제거될 때까지 해당 장비를 그 자리에 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적절한 조치입니다. 1번은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번은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4번은 가스 누출의 원인이 된 장비 작동을 멈추어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 59번. 건설기계에 의한 고압선 주변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작업 장비의 최대로 펼쳐진 끝으로부터 전주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하여 작업한다. 2번 작업 장비의 최대로 펼쳐진 끝으로부터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하여 작업한다. 3번 전압의 종류를 확인한 후 전선과 전주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4번 전압의 종류를 확인한 후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이내로 접근되지 않도록 작업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가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전선의 전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류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1번과 2번은 전주나 전선 자체와의 접촉만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만 설정한 것이므로 부족합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전압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번은 전압 확인은 하지만 이격거리의 중요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문제 60번. 전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전류는 전압, 저항과 무관하다. 2번 전류는 전압 크기에 비례한다. 3번 VIR이다. 4번 전류는 저항 크기에 반비례한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전류는 전압, 저항과 무관하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는 전류는 전압과 저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전기회로 공식인 오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전압과 저항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전류도 변하게 됩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2번과 4번이 올바르게 전기회로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의 법칙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주며 저항이 커지면 그에 따라 전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번만 틀린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